네, 이번에는 지난 3장에서의 문제풀이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4장에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미분의 응용에 관한, 섹션이 되겠는데요. 4장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 그리고 롤의 정리, 그 다음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이런, 그리고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 최소와 같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이제 정형화된 미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극대와 극소가 뭔가 미분과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미분하고 상관없어요. 극대 극소는. 그래서 우선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극대와 극소는 미분하고는 관계는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대부분의 함수,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들은 이게 미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대와 최소는 말 그대로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함수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와 최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x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y는 x분의 1. 그러면 이걸 정의역을 양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의역을 이제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이 함수는 보시면 이 최대와 최소를 가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거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커지고, 근데 계속 작아지니까, 이제, 계속 작아지니까, 어떤 값보다 계속 작아질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소값이, 예를 들면 L이라고 할까요? 최소값이 L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최소값이 L이라고 하자. 최소값이 L이라고 했는데, 그 값보다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들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y는 x분의 1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x분의 1이 0 되는 값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럴 수는 없어요. x분의 1은 0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은 1은 0 곱하기 x가 되니까요. 그죠? 0 곱하기 x는 0인데 1이 돼야 되니까 모순이에요. 따라서 0은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0보다는 크니까 어떤 이제 최소값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최소값보다 뭐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네, 2분의 L분의 2L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가가지고, 그죠? 2L분의 1 굉장히 큰 값이면, 그죠? L의 2배를 해서, L은 굉장히 작은 값인데, 그것을 2배를 해서 뒤집은 거, 그죠? 그러니까 2L분의 1, 그죠? 2L분의 1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2L분의 1을 생각할까요? 2L분의 1. 2L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값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L분의 2, L분의 2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L이죠, 그죠? 2분의 1은 당연히 L보다 작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고, 마찬가지 논리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그죠? 그것보다 작아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m이라고 할까요? maximum L이라는 걸 써서 최대값은 그 함수 값보다 항상 그죠? 큰 값을 말해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최대와 최소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를 봤는데, 예, 최대와 최소를 가지는 것도 있고 안 가지는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요 경우에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 정의역을 이렇게 양수인 모든 양수라고 두면 이제 최대 최소를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구간을 정해주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실제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 그림이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게 최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a분의 1. 그리고 여기가 b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를 가지게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특성, 그러니까 임의의 연속함수는 자, 임의의 연속함수는 자, 그래서 임의의 연속함수는 어떤 연속함수라도 그죠? 임의의 연속함수 f는 어때요? 구간 이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A와 B를 포함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정의 될 경우 항상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진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쪽 끝점이 이제 최대 최소에 해당했었고요. 그 가운데에 어떤 그 양끝점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어떤 최대 최소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네. 이런 그림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뭐 B였다. 구간이. 그랬을 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운데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구간 정리라고 하는데 폐구간에서는 항상 연속함수가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 이런 이제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는 사실은 너무나 직관적으로는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정리를 증명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1학년 수준의 예를 들면 미적분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연속기라는 이 연속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거든요. 제가 살짝 치팅을 했는데 연속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한복 그리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고 그림을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에서 끝난다고 치면 항상 어때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릴 경우에는 항상 최대와 최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가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어디쯤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서 어딘가에서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점에서 제가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죠? 어딘가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보시다시피 항상 최소와 최대값을 가지게 됨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항상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우리 수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2학년에 올라가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그 기초 과목인 이런 미적분학 수강할 때는 우선 이 사실보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학년에 올라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연속함수는 최대와 최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확인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기가 까다롭죠.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 다항식이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대충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수함수에다가 사인을 곱한 함수, 그죠? 이런 거라든지, 사인에다가 다항식 함수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함수들,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을 당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확인하면 되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최대와 최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거예요. 최대 최소보다 극대와 극소는 좀 더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극대 극소를 한번 봅시다. 극대 극소. 이거 이제 극대 극소라고 하면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것을 로컬 맥스 그다음에 로컬 미니멈 이렇게 불러요. 극대는 로컬 맥시멈,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다. 그럼 로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물 안에서, 그죠?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는 어때요?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우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물도 생각하지만 우물 밖도 생각하죠. 그래서 그 로컬 맥스라고 하는 것은 우물 안에서만 생각할 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점에 금방 그 점에 굉장히 조그마한 영역에서만 생각할 때를 우리가 로컬 이런 말 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톨레랑스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극한 얘기할 때 톨레랑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로컬이라고 할 때도 이 사람마다 다 이 로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동네를 어디까지를 우리 동네라고 칠 거냐? 저기 뭐 강 건너까지를 우리 동네라고 칠 거냐? 아니면 뭐 강 안쪽에 있는 동네만 우리 동네라고 할 거냐? 아니면 버스 정거장, 뭐 한 정거장 이내만 우리 동네라고 할 거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로컬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생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는 당연히 이제 그 전체 구간보다 전체 구간에서 살펴보는 건 아니라 그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어떤 구간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a에서 fx가 극대를 가진다. 이 말 뜻이 뭐겠냐? 이 말 뜻이 뭐겠냐면은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어떤 기호를 쓰면 좋겠는지를 이제 뭐 다른 B나 C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대신에 뭐 어떻게 할까요? 예. A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할까요?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예. 요렇게 생긴, 그죠? A보다 살짝 작고 A보다 살짝 큰, 그죠? 이런 적당한 열린 구간에 대해서 무슨 뜻이에요? 얘가 여기서는 뭐라고요? 극대가 맥시멈이 된다. 그러니까 FA가 뭐예요? FA가 F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예, X가 여기 들어갈 때, 그죠? 예, 뭐라고 쓸까요? X가 A 마이너스 델타보다는 크고 A 플러스 델타보다는 작을 때, 그죠? 이렇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극대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극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극대 극소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극소 하면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극소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대 극소는 이게 미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배우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연속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긴 이제 뭐 그죠?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요. 여기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소점은 A는 극소일까요? 극대일까요?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는 극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적당한 이 A의 어떤 적당한 구간을 생각을 해보죠, 그죠? A를 포함한 이런 적당한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x 요 값 a보다 적은 x에 대해서는 이게 어때요? 당연히 fx가 어때요? fa보다 크잖아요. 그죠? 심지어 요 값에 대해서도 그죠? 커요. a를 집어넣었을 때. 근데 실제 a를 값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큰 범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역시 네. fa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소예요. 반대로 이런 점은 또 어때요? 여기 극대죠, 극대. 예. 왜냐하면은 이 점에서 봤을 때 그죠? 예, 여기가 제일 크죠. 예. 이 점의 부근에서 보면 얘가 제일 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점이 만약 들면 이게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죠? 역시 이 부분도 극대에 해당하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극대점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극소점도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소랑 지금 우리 어때요? 미분 가능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심지어 이제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연속함수가 아닌데, 연속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대극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극대극소를 찾는 게 중요한데, 미적분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특별히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 예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려야지만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모른다면 이 극대와 극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F가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겠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러면 이제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어때요? 극대와 극소를 찾을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걸 제일 처음에 발견하신 분이 바로 페르마죠. 그죠? 페르마. 페르마의 정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 F가, 아까 그 가정, F가 연속이고, A, B에서 A, B에서 뭐예요? A, B에서 0이라고 하자. 그리고 F가 극대와 극소를 어떤 점에서 가진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라는 게, 자, F가 뭐 A, B에서 연속이고 F가 A와 B를 뺀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네, 뭐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F가 A, B에서 극대점을 가졌다고 쳐요. 극대점 x equal c 그죠? 극대점 x equal c를 가진다고 하자. 그러면 f'의 c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and 이 가정이 뭐였어? f'c가 존재하려면 이제 fc가 미분이 돼야 되겠죠? f'c가 존재하면 이런 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if f'c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분을 미분 가능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극대값을 찾는 문제는 뭐예요? 이 f'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푸는 방정식의 문제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미분 가능성만 체크할 수 있다면 그 점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뭐예요? f 프라임 c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c를 추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언제?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데 뭐예요? 그 함수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은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도 뭐라고요? 극대 극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미분으로는 찾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근데 만약에 얘가 미분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미분으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도구를 쓸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분이란 도구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캘큘러스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뭐야? 고급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캘큘러스는 이제 캘큘러스라는 어떤 그 무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될지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이제 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정리를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가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뭐예요? f 프라임 c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항상 우리가 워닝 f 프라임 x 이꼴 0을 만족하는 x 이꼴 x 제로는 뭐야? 극대는 극대나 극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방정식만 푼다고 해서 뭐라고요?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방정식을 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이게 이 범인을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값들이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는 뭐라고요? 잠재적인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값이 그것이 극대나 극소를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얘가 뭐야? 이 에그젠플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y는 x의 3승, 그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 x 이꼴 0에서 뭐예요? 이것은 극대나 극세가 아니에요. 극대 극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y''은 3의 x제곱은 이게 되는데 이게 0일 때는 바로 x가 0이밖에 없다. 그래서 x가 0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y''은 0 이걸 풀었지만은 그죠? 이거의 해가 이거지만 이것은 극대나 극소가 아니죠.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 y''은 0 이걸 푸는 거에 능사가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추려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극대나 극소나 모두 f' 이꼴 0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극대점과 극소점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우리가 f'0을 만족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계점이다 불러요. 임계점이다. 일단은 극대나 극소는 그 임계점들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극대점
극소점 집합보다 뭐예요? 이 임계점 집합이 훨씬 커요. 그리고 같지 않죠. 네. 이 사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소음을 끄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은 이 함수는 극대 극소를 가질 수가 있고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어때요? 최대와 최소를 가지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대와 최소는 뭐예요? 그것도 극대와 극소예요. 따라서 최대점과 최소점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은 걔네가 극대와 극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걔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가 그 점에서 미분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미분이 되면은 그때 뭐예요? F'을 C는 0이 되는지를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F'C는 0이 되는 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점은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F'C를 조사했는데 걔가 0이 아니었다. 그럼 그 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보인 그 점들은 뭐예요?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도함수가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리를 써서 이 도함수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찾게 되면은 그 극대극소를 판정해야 줘야 돼요.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툴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1차 미분 판정법 이렇게 부릅니다. 1차 판정법. 그죠? 1차 미분 판정법. 그래서 영어로 부르면은 그것을 First Derivative Test다. First Derivative Test다. 이렇게 부르죠. First Derivative Test. 그래서 First Derivative 테스트의 내용이 뭐랬어요? 네, 이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F'C가 이제 0이 됐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것의 부호를 보는 거죠, 그죠? x가 c보다 작을 때와 x는 c보다 클 때 f' 값의 부호를 쳐다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f가 있고 지금 여기가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이 있어요, 그죠? 지금 x C에서 f'이 0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x가 지금 이분은 c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c보다 클 때를 쳐다봐서 x가 c보다 작을 때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그죠? 그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해서 뭐예요? 이 경우는 극소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뭐예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은 f'의 부호가 x는 c 이꼴 왼쪽과 오른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 경우는 극대가 된다. 그리고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 플러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것은 극대나 극소가 아니다. 그 점이 극대와 극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의 변화가 없게 되면은 극대와 극소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first derivative test라고 불렀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아마도 그 1차 판정법 뭐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판정법, 1계도 미분 판정법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텐데 이제 이 f 프라임 값의 부호를 조사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first derivative test라고 부르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건 판정한다 이 말이에요. 판정. 판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가. 그죠? 뭐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거를 판정한다 부를 때 이제 테스트 키트라고 불러요. 그죠? 테스트 키트.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친다는 게 이제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판정하는 판정이다, 판정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주가되어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극대와 극소, 최대와 최소를 판정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도구를 가지게 된 거죠. 우선은 이게 미분이 가능해야 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뭐예요? 이 말짱 이러한 거 배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함수가 충분히 미분이 잘 되는 함수들이라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실제 데이터에서 얻어진 함수들도 그것을 뭐라고요? 잘 보정을 해가지고 잘 보정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어떤 생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함수가 현실을 가장 잘 묘사한다라고 대략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현실에 있는 함수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캘큘러스를 통해서 인류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한번 이런 이제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컨드 디리버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이계 미분 판정법,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계 미분 판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곡선의 개형이 볼록인지 또 오목인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 최소만 가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 볼록한지 오목한지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2번 미분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올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미분 판정법까지만 우리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한 예제를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그림을 충분히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판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뚜렷하게 어떤 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지는지를 이제 개형은 우리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지는지를 또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직접 또 방정식을 풀어야 될 상황이 우리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얘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얘들이 이제 주어질 텐데, 우리가 다뤄볼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이제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를 해보면 3차식을 한번 볼까요? fx를 예를 들면은 x의 3승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의역은 어떻게 둘까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네.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최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그죠? 이 함수 연속함수고요. 다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이 패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5. 그래서 당연히 이 연속함수는 아까 그 정리에 의해서 최대와 최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 최대 최소를 가지는지를 그래서 그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얘가 어디서 이 함수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최대와 최소는 곧 극대와 극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이 최대값을 가지는 걸 뭐 x는 알파라고 하고 최소값을 가지는 거를 x는 베타라고 합시다. x는 알파에서 최대를 가지고 x는 베타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f는 그리고 미분 가능 함수예요. 어디서 마이너스 3,5 열린 이 마이너스 3과 5를 제외한 여기서 다 미분 가능해요. 따라서 이 x는 알파와 베타가 여기 알파와 베타가 예를 들면은 이 마이너스 3,5 안에 들어가는 수요들이었다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f'의 알파도 0이 돼야 되고 and f'의 베타도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그 식이 보면 식이 x3승 빼기 6x제곱 더하기 5죠. 그죠? 그래서 x3승 빼기 6x제곱이니까 f'의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12의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3x는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수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는 모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돼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0,0하고 4가 해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알파가 0,4인데 알파가 0,4일 수도 있고 베타가 0,4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마이너스 3,5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고 하게 되면 그 점은 각각 0 또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극대냐 극소인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가 최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해야 돼요. 극소가 최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아직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양 끝점에서도
최대와 최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극대와 극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끝점은 지금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보는 사실 양끝점 마이너스 3, 5도 극대와 극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0,4에서 부호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죠? 부호를 조사해 보면 지금 아까 F 프라임 그죠? 지금 0, 4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점을 근처로 해서 지금 F 프라임 0은 0이고요. F 프라임 4도 0이에요. 다시 F 프라임을 생각을 해 보시면 아까 뭐였어요? 3x 빼기 x 빼기 4 그죠? 3x x 빼기 4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0,4에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F 프라임이 0, 이게 0이고 여기가 4일 텐데 4보다 클 때는 플러스고 4보다 살짝 작을 때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4 근처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그래프의 모양은 4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0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따라서 0에서 극대를 가지는 거죠. 이 극대점이 최대점이 될 수도 있고 극소점이 뭐예요? 최소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의 0을 조사해보면 어떻게 돼요? F의 0은 5가 되죠. 그리고 F의 4는 뭐가 될까요? F의 4? F의 4는 아까 fx가 x의 3승 빼기 6x제곱 더하기 5였으니까요. 그래서 4의 3승 빼기 6의 4의 제곱 더하기 5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의 3승은 64, 4의 제곱은 16, 그래서 16 곱하기 6을 하면 96,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96에서 64를 빼게 되면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32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27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끝점은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양끝점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양끝점을 마이너스 F-3이 어떻게 됩니까? F-3은 어떻게 됐었어요? F-3은 마이너스 3의 3승 빼기 6의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5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6, 9, 54 더하기 5 이게 값이 마이너스 49에 마이너스 27이니까요. 마이너스 49하게 27 하게 되면은 76인가요? 마이너스 76. 그 다음에 또 F의 아까 맨 마지막 양쪽 끝에서 F의 5는 어떻게 됩니까? F의 5는 5의 3승 빼기 6의 5의 제곱 더하기 5입니다. 5의 3승은 뭐예요? 125죠. 빼기 25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50입니다. 그 다음에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5 더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죠. 네. 아까 지금 값을 보니까 그죠? 어때요? 최대와 최소가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 구간에 열린 이 양끝점을 제외한 이제 열린 구간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양끝점의 값을 조사해 보니까 각각 마이너스 76과 마이너스 20이 나왔죠. 그리고 F0에서 5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F0, 5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7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f가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0에서 가장 최대를 가집니다. 0에서 최대를 가지고요. 양수값이었습니다. 그죠? 0에서 우리가 5를 가졌어요. 그리고 f-3 이쪽 양쪽 끝에서 5를 가졌다가 마이너스 3이 여긴데요. 이쪽에서 상당히 내려가서 네. 그리고 여기가 5인데 5에서 보면 4에서 지금 마이너스 27이죠. 4에서 내려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오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최대를 했다가 지금 이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더 이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76이었나요? 마이너스 76. 그래서 이쪽 0에서 이쪽에서 급속하게 그죠? 음수 값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두 되셨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선 당연히 극대와 극소가 생겼지만 최대와 최소는 아니죠, 그죠? 다행히 여기서는 극대이자 최대가 됐고요. 여기서는 극소지만 최소값은 실제로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가 나오게 된 이제 그 정리들, 그러니까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정리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살펴본 이그젠플은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요. 사실은 여러분 복습한 건데 대학에 와서 새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정말로 그 평균치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